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써보면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과와 바나나 Q1, Q2를 얼마나 소비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지출이 내 소득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예산 제약 하에서 나의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예요. 자,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을 테고 그 솔루션을 우리가 디맨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Q1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Q2에 대한 솔루션,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디맨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자, 이 솔루션을 효용 함수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효용 함수는 Q1과 Q2의 함수죠. 자, 그런데 솔루션인 디맨드를 효용 함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자, 이제 Q1 스타와 Q2 스타는 프라이스와 인컴의 함수예요. 따라서 이 효용 함수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Q1과 Q2의 함수가 아니라 프라이스와 인컴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고 V라고 만약에 우리가 쓰면 얘는 이제 더 이상 Q1과 Q2의 함수가 아니라 즉 퀀티티의 함수가 아니라 프라이스와 소득의 함수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효용 함수가 이제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인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그러한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이 간단한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우리가 디맨드를 찾을 수 있고 이제 이 디맨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예죠. 이 간단한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우리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면 디맨드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Q1 사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정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과는 가격과는 반비례하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제 가격과 수요량 간에 반비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바나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디맨드를 구한 이후에 자, 이 디맨드를 저 효용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Indirect Utility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Q1 자리에 Q1 스타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이제 Q1 자리에 Q1 스타 대입하고 Q2 자리에 Q2 스타를 대입을 하면 자, 결국 자, 이런 함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보면 자, 원래 효용 함수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효용 함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퀀티티의 함수예요. 자, 그런데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고 나서 솔루션을 퀀티티 자리에 대입을 했더니 자, 이제는 더 이상 퀀티티의 함수가 아니라 프라이스와 인컴의 함수로 표현이 되죠. 자, 이런 함수를 자, 효용 함수 자리에 디맨드를 넣어서 프라이스와 인컴의 함수로 표현한 이 함수를 우리가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indirect utility 펑션은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price 이제 팩터로 표시하면 이제 price와 소득의 함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indirect utility 펑션이 결국 하는 얘기는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퀀터티를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외생적인 값은 프라이스와 인컴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소득은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소득이 주어지면 주어진 가격과 소득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퀀터티를 결정하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죠. 그래서 가격과 소득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면 과연 소비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indirect utility 펑션이에요. 자, 여기 이 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indirect utility 펑션의 값이 증가하죠. 자, 즉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즉 여기서는 단순히 효용이 아니라 최대화된 효용이에요. 여기서 Y가 증가하면 V가 증가하죠. 여기서 V는 지금 소비자의 최대화된 효용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가격과 소득 하에서 소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퀀터티를 결정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Y가 증가하면 지금 최대화된 효용, 즉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극대화된 그 효용의 값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디맨드로부터도 알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디맨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경우는 사과와 바나나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스 역시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그래서 사과나 바나나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경우에도 소비자의 극대화된 효용 V의 값이 올라가요. 높아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앞서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면 사과나 바나나를 소비자가 더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자의 극대화된 효용 V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의 극대화된 효용이 증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V라는 거, 그래서 이제 indirect utility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이 이론만큼 증가하면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내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효용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자, 그걸 이 편미분 값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편미분 값은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따져보면 이 램다 스타의 값과 일치해요. 자, 여기서 램다 스타라는 값은 뭐냐면, 자, 이 램다라는 거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래서 램다라는 거는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인데, 자, 우리가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라그랑지 함수를 세팅을 해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나오는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수학적으로 라그랑지안 함수를 이제 세팅을 하고,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라는 거는 이제 효용 함수 플러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곱해주고 예산제약. 자, 이게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메서드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죠. 이때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변수가 3개가 되는 거죠. Q1, Q2, 램다까지. 자 그래서 이제 식이 3개가 나오고, 따라서 솔루션을 구하면 Q1 스타, Q2 스타, 그리고 램다 스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소비자의 소득이 1원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화된 효용값,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극대의 효용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궁금할 텐데, 이 값은 결국은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값과 일치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Q1 스타, Q2 스타 값을, 즉 이제 디맨드를 구하는 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왠지 람다는 중간 과정에서 쓰고 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개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람다 스타,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의 값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램다 스타를 우리가 섀도우 프라이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섀도우 프라이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똑같아지느냐 하는 걸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데, 자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효용함수인데, 이제 Q1, Q2 자리에 디맨드를 넣은 거죠. 지금 Q1 스타, Q2 스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는 지금 이 효용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자 Y가 변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Q1 스타가 변하겠죠. 왜냐하면 Q1 스타는 Y 함수니까. 그래서 Y가 변하면 Q1 스타가 변하고, 그러면 그게 Y에 U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먼저 이제 Y가 변하면 Q1 스타가 변해요. Y가 변하면 이제 Q1 스타가 변하고, 자 그럼 Q1 스타가 변하면 그 값이 U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 그 값이 결국 U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때 이제 U는 Q1 스타의 함수가 아니라 Q1의 함수죠. 원래 U는 원래 Q1의 함수예요. 그래서 Y가 변하면 Q1 스타의 값이 변하고, 그러면 그게 U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이제 Q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이 편미분 값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노트에 보면 스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의미를 하는 거는 지금 Q1과 Q2의 값을 Q1 스타와 이제 Q2 스타 값에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한 편미분이죠. U를 Q1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단순한 편미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포뮬라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스타라고 해놓은 거는 지금 이 변수들을 그냥 이제 아무 Q1이나 Q2 값에서 우리가 그냥 포뮬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Q1과 Q2의 값이 Q1 스타, Q2 스타인 경우에 이 편미분 값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U라는 거는 지금 U 자리에 지금 우리는 효용함수 U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V의 편미분,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의 편미분 값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지금 U는 지금 원래 Q1, Q2의 함수인데 Q1과 Q2 자리에 지금 Q1 스타, Q2 스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1 스타, Q2 스타 값 하에서 우리가 이 미분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Y가 변하면 이제 Q2 스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U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체인 룰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y가 변하면 q2 스타 값이 변하고, 그럼 그게 u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이제 스타, 즉 q1과 q2 값이 q1 스타, q2 스타인 경우에 이 편미분 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라그랑지안 메서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자, 먼저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먼저 Q1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식,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램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식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자, 요 두 식에서 이 램다 p1과 램다 p2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활용을 해서 지금 효용 함수를 Q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은 지금 램다 곱하기 P1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값이 지금 램다 곱하기 P1인데, 특히 이제 램다는 그냥 아무 램다가 아니라 램다 스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스타 값에서 미분 값을 보고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램다 스타 곱하기 P2가 되겠죠. 여기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그러면 램다 스타가 공통이니까 이제 묶어보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램다 스타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 마지막 식은 버지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은 버지 컨스트레인트인데, 마지막 식은 버지 컨스트레인트인데, 자, 이게 지금 이 Q1 스타, Q2 스타, Q1과 Q2의 값이 Q1 스타, Q2 스타일 때 버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항상 성립을 해야 되죠. y 값이 뭐든지 간에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y로 미분해도 사실 그 포뮬라가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이 지금 모든 y 값에 대해서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도 이제 포뮬라가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왼쪽은 1,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포뮬라가 나올 텐데, 지금 이 우변에 나오는 0이 아니고 1이죠. 1. 자, 말을 잘못했는데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이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국 램다 스타가 남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섀도우 프라이스가 결국 램다 스타다. 그래서 이 램다 스타 섀도우 프라이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 V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 V라는 게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과 소득 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에요. 극대화된 효용이에요. 그 극대화된 효용 값이 과연
소득이 이런 만큼 증가할 때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정보를 다름 아닌 이 섀도우 프라이스, 수학적으로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램다 스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해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때 이 램다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솔루션을 찾으면 이제 Q1 스타, Q2 스타와 함께 램다 스타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램다 스타라는 값이 그냥 단순히 디맨드를 구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뭐 그런 정도 의미밖에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섀도우 프라이스로서 이 소득이 이런 만큼 증가할 때, 소비자의 소득이 이런 만큼 증가할 때 과연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이즈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자, 로이즈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우리가 Q1 스타하고 Q2 스타를 알면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Q1 스타와 Q2 스타를 알면 그거를 효용 함수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로이즈 아이덴티티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의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알 수 있으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소비자의 디맨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이즈 아이덴티티가 하는 얘기는 이 디맨드 Q1 스타는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런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가격과 소득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비율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디맨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맨드로부터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애시당초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로부터 우리가 디맨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얘는 램다 스타, 섀도우 프라이스 하고 같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면 이제는 이 분자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가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P1이죠. 자, 가격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값. 자, 이거는 뭔지 살펴봅시다.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V라는 거는 지금 효용 함수인데 효용 함수 자리에 지금 디맨드를 대입한 이제 그런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먼저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P1이 먼저 Q1 스타에 영향을 주겠죠. Q1 스타 이제 사과 수요는 P1의 이제 함수니까 P1이 변하면 이제 Q1 스타가 변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U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체인 룰을 써서 생각을 해보면 자, P1이 변하면 자, Q1 스타가 변하고 그러면 그게 효용 함수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그냥 이 첫 번째 편미분 값이 그냥 아무 편미분 값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스타 자리, 즉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첫 번째 이 편미분 값은 그냥 아무 그 편미분 값이 아니라 Q1과 Q2의 값이 Q1 스타, Q2 스타의 값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지금 편미분 값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텀. 자, 두 번째 텀은 이제 역시나 P1이 변하면 이제 Q2가 변하겠죠. 그럼 Q2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U가 변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인 룰을 쓰면 P1이 변할 때 Q2 스타가 변하고 그럼 그게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 편미분 값이 아니라 우리는 Q1과 Q2의 값이 Q1 스타, Q2 스타인 경우 그때 우리가 이제 보겠다는 거죠. 이 편미분 값을. 자, 우리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 값은 우리가 라그랑지안 메소드로부터 람다 스타 곱하기 P1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 값도 라그랑지안 메소드로부터 우리가 람다 스타 곱하기 P2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써주면 자, 포뮬라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포뮬라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고 램다 스타가 공통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빼주고 그러면 우리가 괄호 안에 이런 식이 남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역시나 이제 버지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쓰면 마지막 세 번째 식이 결국 버지 컨스트레인트죠. 자,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도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는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y가 무슨 값이든지 간에 항상 요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성립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자, 가격이 뭐든지 간에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뭐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성립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특히 P1 값이 뭐든지 간에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P1 값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양변을 미분해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P1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먼저 P1이 여기 있으니까 자, P1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Q1 스타가 남고 자, 근데 P1은 안 보이지만 요 안에도 있죠. Q1 스타 안에도. 왜냐하면 Q1 스타는 P1의 함수니까. 그래서 Q1 스타가 P1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보라색 부분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국 우변에 보면 총 3개 항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Q1 스타 이 Q1 스타를 좌변으로 보내면 Q1 스타를 좌변으로 보내면 Q1 스타를 좌변으로 보내면 지금 마이너스 Q1 스타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죠? 즉 얘는 지금 램다 스타 곱하기 마이너스 Q1 스타예요. 자, 따라서 자, V indirect utility function을 P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P1에 대해서 편비분한 값은 이 값이고 V를 소득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은 섀도우 프라이스고 따라서 서로 이제 램다 스타 약분해 주면 이제 Q1 값이 남죠. 그래서 Q1 스타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즉 디맨드가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의 이 편미분 값들의 비율로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디맨드를 알면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또 반대도 가능한 즉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디맨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이즈 아이덴티티가 하는 얘기는 이 두 번째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디맨드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이즈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